오늘은 리전 7 레노버의 최상위 티어 게이밍 노트북 리뷰를 하겠습니다. 라이젠 7 5800H와 RTX 3070을 사용한 제품이죠. 가격은 정가는 약 260만원,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할인을 받아서 23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노버의 리전 5 시리즈, 특히 이번 리전 5 프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 반면 리전 7은 출시도 늦었고 사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리전 5 프로랑 리전 7은 뭐가 다르길래 리전 7이 더 비쌀까요? 그래서 잠깐 리전 5 프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리전 5 프로는 RTX 3060이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점수까지 비교하진 않겠지만 일단 동스펙 기준으로는 성능이나 발열 차이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소음의 크기와 질감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리전 7이 더 비쌀까요? 일단 재질 차이가 가장 큽니다. 리전 5 프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섞어 사용했다면 리전 7은 바디 전체를 항공급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홍보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RGB 조명이 더 화려하다는 겁니다. 원래 게이밍 기어는 RGB가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리전 5 프로에 벤츠 짭 로고 대신 깔끔한 리전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키보드 쪽도 물론 리전 7이 RGB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두께도 리전 7 쪽이 더 얇고요. 무게도 10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리전 7은 심지어 리전 5 프로보다 내부도 더 예쁩니다. 리전 5 프로 내부도 베이퍼 챔버를 포함해서 물론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리전 7은 검정색 PCB 기판을 사용했고 내부 구성도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하판의 뒷면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준 모습입니다. 램 슬롯과 SSD 슬롯은 내부 커버를 열면 다 접근 가능하고요.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포트의 경우 우측 측면에 달려있는 포트가 리전 7은 USB-C, 리전 5 프로는 USB-A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두 노트북의 스펙이 같고 부품 번호도 동일한 것 같았는데 동일한 컬러 프로필 적용했을 때 색온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스피커는 나히미 기능을 끄고 테스트했을 때 기준으로 리전 7이 더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키보드랑 터치패드도 차이가 납니다. 키보드는 리전 7 쪽이 좀 더 반발력이 높고 단단한 느낌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치패드는 리전 7은 글래스 코팅이 되어 있고 리전 5 프로는 플라스틱 코팅입니다. 여튼 종합적으로 성능 면만 놓고 본다면 리전 5 프로 대신 리전 7 선택한 이유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가금을 내고서라도 나는 더 완성도가 높은 기계를 갖고 싶다? 그럼 리전 7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전 7을 사는데 한 40만원 정도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노트북을 비교하면서 디자인 포함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긴 했는데 리전 7을 딱 만져보고 느낀 건 그겁니다. 와, 정말 만듦새가 좋은 노트북이구나. 거짓말 안 보태고 셰시 자체의 만듦새나 완성도, 디테일은 제가 사용해본 모든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최고입니다. 상판부터 키보드 덱, 하판 등 바디 전체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으며 유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 덕분에 하판도 굉장히 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로는 절대 못 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하판 분해를 위한 헤라를 하나 구매해 두세요.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피러스 G15도 만듦새가 나쁜 노트북은 아닌데 리전 7은 어너더 레벨입니다. 약간 맥북 느낌? 그리고 여러 디테일도 잘 살아있습니다. 노트북 뒤쪽에 포트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 포트의 조명을 켜고 끌 수 있고 뭐 이런 거요. 상판의 리전 로고는 리전 5 프로 상판의 로고에 비해서 훨씬 깔끔합니다. 저는 일부러 급을 나누기 위해서 리전 5 프로의 디자인을 너프시켜 놓은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리전 7은 RGB 조명을 켜지 않으면 그냥 좀 두꺼운 사무용 노트북으로 보일 정도로 정갈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RGB 조명을 켜는 순간 이미지가 확 변합니다. 조명을 넣을 데가 없어서 통풍구에까지 RGB를 쳐놓고 있죠. 저도 예전에는 RGB 조명 자체를 싫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코만 가능하면 되죠 뭐. 그런데 RGB 조명을 컨트롤하는 커세어 IQ 소프트웨어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가 켜져 있으면 아이들 전력을 엄청나게 처먹는다는 문제인데요.
뒤에 배터리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리전 7은 상당히 무거운 노트북이고 실측 무게 2.49kg으로 측정됩니다. 이건 리전 5 프로에 비해서는 100g 정도 더 가벼운 무게이지만 같이 따라오는 300W 어댑터의 무게가 1kg이 넘습니다. 합치면 3.5kg 이상의 무게를 이고 다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15와 어댑터 합치 무게가 약 2.5kg이거든요. 휴대를 할 때 2.5와 3.5kg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노트북은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어댑터를 챙겨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G15와 달리 리전 7은 전기 어댑터가 아닌 PD 충전을 사용할 때 그래픽 성능의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걸린다는 겁니다. 약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반면 G15는 배터리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밖에서 잠깐이라도 고사양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리전 7은 어댑터를 챙겨 나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휴대성 측면에서 분명히 아쉽죠. 리전 7의 포트 구성은 좋습니다. 대부분의 포트가 후면에 쏠려있는 구조인데요. 양측면에 USB-C 한 개씩 있고 아쉽게도 이 두 포트로는 PD 충전되지 않습니다. 대신 후면에 있는 C포트로는 충전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USB 3.2 Gen 1, USB-A 2개, HDMI 2.1, 유선 램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젠 제품이라 썬더볼트는 지원하지 않고 SD카드 슬롯이 없다는 건 약간 아쉽지만 절대적으로 포트는 풍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웹캠은 측면에 있는 물리적 버튼을 통해 끄고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지만 웹캠 화질은 구리고 마이크는 더 구립니다. 뭘 기대하지 맙시다. 디스플레이는 리전 5 프로와 리전 7이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16대 CPU의 QHD 165Hz 9조짜리 디스플레이는 측정치상 sRGB 98%와 최대 밝기 500니트를 만족합니다. 논글레어 코팅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 게임들은 사실 16대 CP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뿐 아니라 게임 용도로도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리도스 모델을 구매했다면 레노버 벤티지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용 드라이버를 다 다운로드 받더라도 컬러 프로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엑스라이트 컬러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적용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으니까 제가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7의 스피커는 사실 스펙상으로는 2W짜리 스테레오 스피커로 매우 평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본 2W 내장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스피커의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히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프리도스 모델은 이걸 설치해도 음향 효과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튼 나히믹이 적용이 되고 적절히 EQ를 만져주면 음량 면에서도 음질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스피커입니다. 키보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레노버 노트북의 키보드가 항상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만족스러운 키보드입니다. 레노버 요가 9 시리즈의 키보드랑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큼직큼직한 방향키랑 4열자 패드도 인기 있는 조합이죠. 터치패드는 글래스 코팅이 되어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스페이스키를 중심으로 터치패드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왼쪽으로 쏠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중요한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전 7은 RTX 3070의 최대 전력이 140W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노트북이고 실제 게임 중에도 135W 정도의 전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신형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과 비교해서 게임 성능에서 우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프레임 비교표는 타이거 레이크 GP66에 150MHz의 GPU 오버클럭킹을 적용한 수치이긴 하지만 GP66의 오버클럭을 전부 빼고 테스트를 다시 해봐도 GP66 쪽이 리전 7보다는 게임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리전 7의 그래픽 전력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그리고 세전 CPU의 성능의 경우에도 물론 상당히 괜찮긴 하지만 타이거 레이크 옥타코어 CPU와 비교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시네벤치, 긱벤치 등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일관되게 타이거 레이크가 싱글코어, 멀티코어 성능 모두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익스포트 테스트에서는 꽤 괜찮은 결과를 보였지만 프리미어 프로 퓨즈 벤치마크에서는 경쟁 제품보다 조금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소음과 발열은 이 노트북이 사용하는 전력에 비해서는 준수한 편이었으나 커다란 히트싱크를 사용한 이 쿨링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범위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인텔 타이거 레이크를 사용한 GP66과 비교해서 부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음이 더 적습니다. 리전 7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크게 발열과 소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전 7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로드테크란 채널에서도 지적했던 문제이고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데 리전 7에 RGB 조명을 컨트롤하는 커세어 IQ 소프트웨어라고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노트북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백라이트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관계없이 IQ와 커세어의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시스템의 아이들 전력 사용량이 시간당 30W가 넘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봐도 80W의 배터리가 한 2시간밖에 못 버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작업관리자에서 IQ, 커세어의 프로세스를 전부 종료해보면 아이들 전력이 10W대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옵티머스 모드, 화면 주사율 60Hz 변경한 상태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약 6시간 40분 정도 배터리가 갔습니다. 결국 IQ 소프트웨어가 쓸데없이 전력을 잡아먹는 프로그램이라는 소리인데 문제는 이 프로세스를 종료하면 RGB 조명의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IQ가 없어도 기본 설정대로 RGB 조명을 켤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리전 7은 굉장히 우수한 게이밍 노트북이고 라이젠 세븐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노트북의 재질과 빌드 퀄리티는 윈도우 노트북 전체를 통틀어 봐도 최고 수준이고 디자인, 포트 구성, 디스플레이, 스피커, 키보드, 성능과 쿨링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레노버의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인 리전 5 프로와 비교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더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나는 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추천해달라 라고 하면 전 별 망설임 없이 이걸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전 7의 단점은 리전 5 프로와 마찬가지로 휴대성에서 나옵니다. 리전 5 프로보다는 조금 더 가볍다고는 하지만 여튼 2.5kg에 달하는 묵직한 무게와 1kg이 넘는 무거운 어댑터는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추천하기에는 부적절한 스펙입니다. 더군다나 정규 어댑터가 아닌 PC 충전으로 노트북을 충전하는 중에는 그래픽 성능 저하가 너무 심하다는 점도 휴대성에는 악영향을 끼치고요. 리전이랑 G15를 비교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노트북을 들고 나갈 일이 있다면 G15, 그것보다 더 적다면 리전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커세어 RGB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전부 종료하지 않는다면 아이들 전력 소모가 거의 3배로 높아져서 배터리 타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금방 고쳐지겠지 하고 생각하기에는 찾아보니까 1년 전 리전 7 전 모델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3전 달린 노트북 대신 타이거 레이크 옥타코어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고요. 제가 G15를 이걸로 대체할 생각이 있냐고요? 전 사용하겠습니다. 리전 7은 정말 훌륭한 노트북이지만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제 사용 용도의 한정에서는 본체 플러스 어댑터 총 1kg의 무게 차이를 굳이 감당해야 할 만큼 리전 7이 뛰어난 노트북이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리전 7은 이대로 방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